이번 여행 진짜 미친 루트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해 국경을 넘어 베트남 사파까지 가는 2박 3일의 긴 여정. 총 이동거리만 약 1300km. 서울에서 부산을 2번 넘게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이면 갈 이 길을 저희는 왜 굳이 낡은 기차를 타고 가려는 걸까요? 우리는 이 여정에서 2개의 철길을 지나게 됩니다. 난닝에서 하노이로 이어지는 이 길은 지금은 평범한 국제철도 노선이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중국과 북베트남을 연결하던 생명줄이었습니다. 많은 군수물자들이 이 길을 오고 갔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파까지의 길은 프랑스가 100여 년 전 중국 남서부의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해 건설했던 철도였습니다. 베트남을 발판 삼아 중국의 거대한 부를 빼앗아오자 당시 중국 윈난성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품고 있었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에 운송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하노이에서 라오카이를 거쳐 중국 쿤밍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국제철도를 건설했죠. 냉전의 최전선을 지나간 철길과 식민지 시대의 야망이 만든 철길, 그렇게 만들어진 길 위를 2026년에 우리가 직접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베트남 사파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대장정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금 광저우 남역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난닝이라는 중국의 도시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중국 기차역의 첫인상은 여권 검사를 해서 그런지 공항 같았습니다. 쾌적하고 깔끔한데 역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기차여행 국룰. 출발하기 전에 편의점부터 들려줬습니다. 근데 중국 편의점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닭발도 팔고 족발도 팔고 향라새우 같은 매운 음식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소심해서 쉽게 도전은 못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오리 머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심하게 빵 하나 골랐습니다. 과연 이 가루가 뭘까요? 중국에는 수상한 가루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탈 기차입니다. 생긴 거 보면은 그냥 약간 KTX나 SRT 타러 온 느낌이에요. 네, 저희가 현재 이동하는 이 난닝시는 인구가 약 800에서 900만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고요. 광서 지역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인데 저희가 현재 있었던 곳이 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광저우에서부터 광서 지역 난닝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동은 약간 경제와 기술에 집중을 해 있는 반면에 이제 광서 지역은 동남아 느낌의 시골스러운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시간을 가야 하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 안을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화장실은 다리 힘이 조금 필요해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손 씻는 공간도 있고요. 어제 사둔 체리도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수대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식당 칸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기차 시설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으로 좋네. 저희 이제 난닝역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하노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차를 예매를 못했어요. 온라인 상에서 이 국경을 넘는 기차는 예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발권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역사로 이동을 해서 현장 발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好，你好。今天可以吗？今天可以2个人是吗？ 2个人是。就是你的 cash 有吗 Cash WeChat Pay 没有。 ？Alipay no, WeChat no, yeah, only cash. Cash 430， 430，都是430。不，对，totally 430。 아 진짜? 엄청 싸네? 1, 2, 3, 4, 5. 谢谢. 谢谢。 난닝에서 하노이를 가는 슬리핑 기차를 예약을 했고요. 티켓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오랜만에 보는 종이표입니다. 국경을 넘는 기차는 카드나 위챗페이가 안 되고 현금 결제만 되거든요. 혹시 이제 티켓을 예매할 일 있으시면 현금
꼭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저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나가서 난닝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 찾아볼게요. 저희가 먹을 식당은 여기입니다.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얼른 들어가 볼게요. 엄청 인기가 많은 식당이네. 사람 진짜 많다. 대기가 너무 길어서 여쭤보니까 합석하면 안 기다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저 일단 합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합석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어색해요. 대충 지금 이런 느낌. 광서 지역이 그 동남아랑 되게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요. 이 식문화의 특징이 동남아에 있는 향신료와 중국의 향신료가 섞인 퓨전 요리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문한 요리는 흑두부 요리입니다. 광시 지역이 소수민족 음식 문화 영향 때문에 검은 콩같이 흑색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비주얼은 좀 강렬하거든요. 의외로 먹어보면 되게 쫄깃쫄깃하고 고소해요. 두 번째 음식은 광시성 대표 음식인 레몬떡입니다. 광서지방 음식의 특징이 약간 매콤하고 시큼한 맛이 같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오리볶음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 시큼짭짤하면서 쿰쿰한 향이 났습니다.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세 번째 음식은 난닝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라오유펀입니다. 냄새는 동남아 특유의 그 꼬릿한 냄새. 매콤새콤한 쌀국수인데 발효향이 좀 강해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마지막 메뉴는 롱저우 생선찜입니다. 감귤 소스를 올린 시큼한 생선찜이에요. 와, 생선 살구소. 기본적으로 여기가 약간 신맛이 많네. 약간 난닝이 시게 먹네, 음식을. 비린 냄새가 올라오는데 레몬이 확 또 개인적으로는 자신은 사 먹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특이합니다. 다시 난닝역으로 돌아왔더니 곳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지금 난닝에서 하노이 가는 기차 타러 들어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10시간 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약 400에서 420km 정도 걸리고요. 근데도 한 11시간, 13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중간에 저희가 새벽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경을 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한 번, 베트남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입국 심사를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탈 열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생긴 거 낭만 있게 생겼네. 거의 무궁화 호호 수준으로 느리게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줍니다. 우와. 이거 너무 좁다 근데. 잠시만. 저희가 예매한 객실은 4인실이었어요. 저희는 표가 없어 2층 칸을 예매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1층 칸 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상이야, 여기 짐칸이 있다. 내려가고 올라오는 게 일이겠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아. 저희 이제 무사 탑승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네요. 난닝역에서 하노이까지 달리는 열차는 하루 한 번 오후 6시에 출발합니다. 거리는 약 400km인데 거의 12시간을 달리는 일정이에요. 열차가 좀 좁긴 해도 침대 시트가 깔끔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열차도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아서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기차를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저희 방은 4번입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쭉 방들이 있어요. 창밖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치고 하늘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은 한데 다리 힘이 좀 필요한 화장실입니다. 오, 물은 진짜 잘 나와요. 기차가 낡긴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깨끗한 것 같아요. 중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안 열릴 것 같아요? 아마 저기가 다른 객실이라서 못 들어가게 문을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화장실에 왔는데 여기는 좌변기네. 여기서 써야겠다.
잘 나와. 워싱룸이 있습니다. 세수만 하는 데 같아요. 오, 좋다. 여기가 슬리핑 기차다 보니까 좀 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씻는 공간이 있습니다. 센스 있게 이렇게 휴지도 마련해놨어요. 콘센트도 있습니다. 저희 방에는 전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충전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되는데 혹시 너무 급하면 여기 와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조촐하지만 저희의 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의 짐들은 저 위에 있고, 근데 여기 문제가 충전이 안 돼요.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없습니다. 불을 켤 수 있는 게 있고, 아이고 눈뽕 맞았다. 불을 켤 수 있는 게 있고요. 침대포나 이불, 베개 상태가 전부 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냄새도 안 납니다. 네, 이 정도가 다네요. 밑에 이제 외국인분들이 또 주무시고 있어서 이렇게 조용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기차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간식을 먹어볼 건데요. 신기한 간식들을 조금 사와봤습니다. 이 오디와 산사로 이제 만든 과일 젤리라고 합니다. 양념에 절인 두부 스틱이라고 하네요. 네, 그냥 딱 봐도 아시겠지만 발입니다, 발. 근데 발치고 꽤 크죠? 이거는 그냥 닭발이 아니라 오리발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발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란인데 소금에 구운 계란이라고 합니다. 네, 얘는 그냥 무난한 소세지. 정상적인 음식은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소세지부터 ASMR. 얘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다음은 계란. 이렇게 생겼고요. 맥반석. 계란이 전부 다 쪼그라들었네요. 소금에 너무 절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짜진 않아요. 그 다음은 건두부. 마라 향이 납니다. 아무 맛이 안 나고 그냥 마라 기름 맛밖에 안 납니다. 이건 도대체 왜 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시도하기 힘든 거 오리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완전 콜라겐 덩어리야 이거.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맵네.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그냥 보시면은 우리가 늘 먹던 거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맛있어요. 그냥 요거는 확실히 세면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씻기도 훨씬 편했습니다. 열차도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지 않았고 공간도 넓어서 쾌적하게 씻을 수 있었어요. 네, 현재 시각 10시 20분이고요. 모든 짐을 다 갖고 내려서 여권 검사랑 입국 심사 받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고 와서 다시 자고 싶네요. 입국 심사를 하고 왔거든요. 외국인들은 가장 나중에 검사를 하더라고요. 이 입국 심사 다 끝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출국 심사가 끝난 지 약 2시간 만에 바로 또 모든 짐을 챙겨 베트남 입국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열차 자체는 정말 편하고 좋았는데 중간에 짐을 전부 들고 내렸다 다시 타야 하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자다 깨서 모든 짐을 다시 정리하는 게 정말 귀찮았어요. 하필이면 2층이라 침대에 올라가면서 잠이 다 깼습니다. 늦은 밤이라 바로 불 꺼주고 잠에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도착을 했고요. 네,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중앙역에 도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노이 근교역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내려서 다시 하노이 도심까지 뭔가를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경 열차 타는 여행은 한 번쯤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외국분들은 이미 하차하셔서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창가 보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1층에는 충전 단자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충전하면 안 된다, 전기를 쓰면 안 된다 이런 표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면 저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안 되잖아. 그림 자체가 지금 잘못했잖아. 그리고 2층에는 전기 꼽는 데도 없어 어차피. 우리한테는 저게 맞았어. 오전 6시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리 열차가 쾌적했어도 기차에서 12시간을 보내는 건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뜨신 물에 샤워가 정말 간절했어요. 저희는 하노이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가지아람역에 내려서 이동 중인데 오늘 저희가 바로 이제 사파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뜨고 이제 씻지도 못해서 피로를 좀 풀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 가는 기차가 밤 10시 출발이라 하노이에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잠깐 찜질방에 와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아 기차에서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땀을 쫙 뺐더니 조금은 살 것 같더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게임도 즐겨줍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찜질방에서 잘 씻고 하노이를 좀 산책했습니다. 예쁜 기찻길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남편이 인생샷도 찍어줬어요. 하노이 베트남 수도라서 너무 무시했네. 볼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한참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팠습니다. 베트남 음식도 좀 먹어주고 맥주도 마셔줬어요. 마사지로 피로도 풀어줍니다. 끊임없이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하노이에서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희 이제 하노이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슬리핑 기차를 타고 마지막 목적지 사파로 갑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열차는 빅사파 열차인데요. 이틀째 기차에서 밤을 보내는 일정이다 보니 이번에는 조금 편하게 가려고 VIP 2인실로 예약했습니다. 가격은 약 $200 정도로 꽤 비싼 편이에요. 우와 대박. 어머. 비싼 가격만큼 다양한 어메니티를 제공해주네요. 밖에서 보면 거의 뭐 호그와트 급행열차처럼 생겼어요. 사파까지 한 10시간 정도 가는 건데 우리 둘만 쓰는 이제 VIP 룸이거든요. 호텔 값도 아끼고 이렇게 좋은 기차 경험도 할 수 있고. 하노이 맥주 한잔 하실래? 우리 기차는 밤 10시에 출발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사파의 근교역인 라오카이역에 오전 6시에 도착 예정이었어요. 아까 봤던 예쁜 기찻길을 지나가서 사람들이랑 인사도 해줬습니다. 하노이에서 라오카이역까지 거리는 약 300km 정도 되고요.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타고 있는 기차로 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버스나 리무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더 멀어요. 하지만 낭만을 찾으신다면 이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hat's in the train? 여기가 쭉 다 객실이고요. 여긴 이제 화장실. 따라라라따. 오! 와, 내가 봤던 기차 화장실 중에 제일 좋아. 그러니까. 자, 수압 체크. 끝내준다. 진짜 미쳤다. 여기는 이제 3번 객실인데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객실이 굉장히 많고 번호가 4개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4명이서 머무는 객실 같아 보여요. 각 칸마다 객실이 아주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고 그 객실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보드게임도 가져왔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스티키 토이라는 장난감인데 창문에 오래 붙어있는 게 이기는 게임이에요. 둘 다 승부욕이 강해서 게임엔 항상 진심인 편입니다. 벌써 이틀째 기차에서 밤을 지새다 보니 생활이 많이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씻고 누워서 잠에 들기 직전까지 시간을 버려줍니다. 이젠 정말 몇 시간 못 잘 것 같아 불을 끄고 잠에 들었습니다. 5시간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이땐 정말 몸이 맛이 갔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찍어놓고 보니 우리가 싸운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정말 싸운 거 아닙니다.
빨리 호텔 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침대에 다이빙하고 싶었습니다. 라오카이의 첫인상은 하노이에 비해 굉장히 한적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차 안에 음료, 사탕, 과자, 그리고 물티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까만. 최종 목적지인 사파까지 가려면 라오카이에서 한 번 더 이동을 해야 합니다. 택시로 약 40분 거리이고 비용은 약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와,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Bye bye. 약 2박 3일간의 기나긴 기차 여행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좀 지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진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좋은 낭만의 기차 여행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둥.